일단은 가서 오늘은 기억이 운동수학 2 리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 심화 개념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할 거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개념만 다시 한번 훑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큰 제목으로 기억을 해볼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이 도형의 방정식 안에 누가 있을까요? 평면좌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원형. 그쵸? 원의 방정식. 이렇게 있었습니다. 끝? 근데 그런 거 나면 사실 얘네는 같이 있어요. 점과 직선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수상일 때 마지막에 있었던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 평행 이동 기억나세요? 그런 거 했었죠. 그런 다음에는 직접과 영제. 이것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뭐뭐 있죠? 직접하고 명제하고 그 다음에 명제에 넣기도 하지만 대부분 따로 빼기는 하죠. 절대분식. 그거 기억나요? 산술기하 평면의 관계, 호시슈바르트 이게 다 이름이 있더라고. 아니 오자마자 하품을 그렇게 크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란 단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함수에서는 뭐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정의역, 지역, 응역, 그 다음에 상수함수, 항등함수, 그 다음에 뭐 그 1대1 함수, 1대1 대응, 역함수, 합성함수 이런 거. 로그함수 그런 거는. 그거는 수학 원이죠. 그러니까 대수죠 그거는. 아. 네, 로그함수, 지수함수는 그 다음 2학년 1학기입니다. 아무튼 함수 이런 거 배우고 함수 배우니까 뭘 하고 싶어졌어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죠? 이건 좀 모르겠어. 여기까지 합성함수, 역함수 여기까지로 얘기를 하면 그러고 나서는 유리식하고 유리함수 그 다음에는 유리식하고 유리함수 이렇게 하면은 공통분모가 마무리가 됩니다. 전에는 여기 있던 순열과 조합이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공통수학 원을 구성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공통수학 2는 전국이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저희는 한두 개 더 나올 테니까 저기. 그치 여기까지 할 수도 있죠. 또는 폭주해가지고 여기까지 할 수도 있죠. 강서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략은 여기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할 거고 우리는 방학 때 도를 생략할 거예요. 아, 좋아요. 여러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네. 아니요 바로 내 중간하고 내 기말을 승강쌤하고 나하고 동시에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학 동안 끝낼 거야. 방학 동안 끝내고 계약하면 미 바로 들어갈 거야. 9월부터. 그래서 미파. 우리 수업 시간에 최근에 했었잖아요. 미파. 9월, 10월. 그런 다음에 10월 시험 준비하는 거지. 이해했나요?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네. 그래서 계략적으로는 공통수학 2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다 대략적으로 딥하게는 안 볼 거고 대략적으로 한번 약간 좀 훑으면서 정리한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딥한 건 안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점이 있어요. 이걸 그냥 항상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C, D가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궁금해. 이때 우리가 어떤 원리를 이용했어요? 원리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이들의 거리가 A 빼기 C고 C 빼기 A이고 그 다음에 D 빼기 B고 이러니까 두 점의 차이의 제곱 두 점의 Y좌표의 차이의 제곱에 맞출 수 있는 게 이게 뭘 구한 거다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막 외우고 있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뭘 이용한 거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거다.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나오는 얘기가 뭐였죠? 내분 외분입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기억나요 이거? 근데 그 외분이 아마 빠질 거예요. 외분이요? 네. 여러분들 어렵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 어려울 것도 없죠. 학교에서 왜 빼요? 가운데 빼기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A라는 점이 A, B고요. B라는 점이 C, D예요. 예. 근데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썼어요? 일단 이 N과 N을 어떻게 하자? M, N, M, N 쓰고 M, N, M, N 쓰고 A, B, C, D. 우리가 A, B를 했을 때 이 주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불렀었죠? 시작점. 이 점을 끝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는 것은 끝점의 x좌표, 끝점의 x좌표 곱하고 시작점의 x좌표 곱하고, 이쪽에서는 끝점의 y좌표 곱하고 이쪽에서는 시작점의 y좌표 곱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외부는 가운데 더하기가 뭘로 바뀌어요? 빼기로 바뀌죠. 아야 너 왜 처음 듣는 척해?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A부터 B까지라는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내분하는 점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편의상 내분점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분점이다. 됐을까요? 그러면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에 무게중심이 있어. 무게중심을 gravity 약글자에 따서 G라고 얘기를 하는데, 쟤는 어떻게 보였었죠? 3분의. 네. 그거 나도 다 썼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세 점의 좌표의 합을 3으로 나누는 거. 엄마, 이번에 y좌표예요. 그걸 3으로 나누는 거. 요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다. 라고 했었죠? 네. 여기서 심화 하나만 얘기할게요. 얘네들을 A, B, C라는 꼭지점 있잖아요. 이 꼭지점을 각 변을 예를 들어서 M 대 N으로 내분할게요. M 대 N으로 내분한 거를 요점, M 대 N으로 내분한 걸 요점, M 대 N으로 내분한 걸 요점. 그렇게 내분한 애들끼리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라는 기본적인 이론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될까요? 네. 나머지는 그런 것들 하고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 중에 이런 거. 각의 이등분선 보면 드는 생각 뭡니까?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소공식. 이게 아니야. 그거는 직각일 때야 이 사람아. 비슷한데. 안 비슷해요. 여기가 P 그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길이가 아니라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율이 P 대 Q면 그러면 여기 대 여기도 뭐가 된다? P 대 Q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실제 길이가 4고 여기 실제 길이가 6이다. 그러면 이거랑 몇 대 몇인 거예요? 2 대 3인 거야. 근데 전체 길이가 만약에 15라고 했어. 그러면 10하고 미안해. 미안해. 5하고 10이 아니잖아. 정강이잖아. 누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써버리. 여기 너무 더운데? 더워가지고 약간 좀 키우는 거. 최대한 세게 써요. 여기 교실이 제일 바람이 약해요. 옮기는 어때요? 다른 데 다 수업하고 있어요. 요 정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억 안 나는 거. 근데 저거 더 있지 않아요, 뭐가?
뭐요? 저거요. 아, 더 딥한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소 비슷한 거 있었는데. 아,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소랑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이거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 아 그거 말고도 저기 또 있지 않아요? 뭐 제곱하는 거. 아, 있어요. 비율에서. 네. 왜 했던 거 같은데. 거기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외곽이 이루선이야. 거기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어디로요? 4페이지에 괄호 2번 맨 밑에. 아이고. 예.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표준형, 일반형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낚시하지 마시고 직선의 방정식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알다시피 y는 ax 플러스 b 이 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죠? 귀여운 중학교 때. 실제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뭐요? 이 a는 우리가 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쵸, 기울기. 기울기를 나타내고요. 이 지점은 y절편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재료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랑 거? y절편. 아니지.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 하나랑 그다음 뭐가 필요하다? 한 점이가 필요하다. 그 한 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재료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 이게 뭐다? 기울기의 정의다.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좀 요약해서 쓰면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기울기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아니 저게 변화량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저 세모가. 네, 그렇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기울기와 y절편은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볼 수 있게 잘 세팅되어 있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친구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맞추니까 양변에 이항을 해서 뭐뭐는 0 형태로 만들었어. 그런 모양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 모양이지 않을까요? 이 모양으로 나타낸 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친구에서 기울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 위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넘기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But! 그거를 마음속으로 한 번에 계산하자. 이거분의 이거하고 보호바꾼 거. 그게 뭐다? 기울기다. 잔기술이에요, 잔기술. 그리고 이거분의 이거하고 보호바꾼 거. 이걸 뭐라 하자? y절편. 네.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저 바닥 밑에 있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래서 뭐 이렇게 쉬운 거 왜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쉬운 거 위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선을 잘못 그렸지? 안 돼. 자, 그 특별한 경우 이런 거. x 수장거나 두 개. 하나, 둘, 셋, 이상.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하고 의미에 이렇게. 그러면 봐봐. x자리에 0 대입하면 뭐 나와요? y는 3이지. 그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y절편이라 하지. 그래서 이런 꼴이라는 거는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여기가 x절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y절편.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바로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는 1이라는 게 있을 때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y는 ax 플러스 by 미안해 b 그 다음에 y는 cx 플러스 d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두 친구가
그걸 뭐라 그래? 겹친다. 겹친다 아니야. 그거 뭐라 그래? 일치하고. 그쵸, 일치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일치하려면 A는 그거를 15 곱하기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똑같다. 같아야 돼요. 1분의 A랑 2분의 B가 같아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고, 아니 미안해,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렇게 안 주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수도 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리고 여기는 px 플러스 qy 플러스 r 이렇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일치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개수들만 비교하는 거, p분의 a, q분의 b, r분의 c, 얘네 세 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고, 기울기만 똑같으면 뭐야?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그러면은 안 만나잖아. 평행한 거잖아. 평행한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평행해야 되니까 앞에 두 개는 같지만, 미안해, 같지만 뒤에 r분의 c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달라야겠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애초에 기울기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p분의 a랑 q분의 b가 어떻다? 다르다. 요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식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서 접근하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맨날 까먹는 공식이 나오죠.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이거 준영이가 맨날 까먹었다고 하거든요. 기억하면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직선이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점이 p, q라고 주어져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는 뭐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일반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9배! 미친놈처럼 이 PQ를 여기다가 어떻게 하자? 대입! 그러면 AP 플러스 BQ 플러스 C죠? 근데 거리가 이렇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 모르니까 절대값입니다. 저렇게 부러지기 쉽지 않으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만든 요 녀석이 뭐의 꼴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아셨죠? 졸고 있으면 이거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알았어요? 네. 여기까지 점과 직선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에 해당하는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외심, 내심, 무비중심, 그 다음에 수심, 방심 이런 얘기까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갔을 때 얘기하도록 하고,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바로 중선점입니다.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맞아요? 뭘 맞아? 각이 이등분선이 아니라 변을 이등분하는 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고 여기 C라는 점이 있고 여기 M이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거 우리 어떻게 그랬어? 중심점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 제곱 BC. 그렇죠. ABM의 제곱 더하기 BM 제곱 에? 이거의 뭐다? 두 배랑 같다. 이게 중선 정리였어요. 네, 이제 기억나요? 이 숫자 조심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 아니요. 신발끈 할까요? 신발도 내야지 않을까요? 신발도 어떻게 있어? 신발도 불편하다고 얘기해.
이루는이랑 만드는이랑 말이랑 똑같으니까 세 점이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일단은 세 점이 있어요. 원칙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뭐가 돼요? 삼각형의 밑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럼 이게 삼각형이 뭘 구한 거예요? 높이 구한 거지. 그럼 그 높이랑 밑변이랑 곱하고 무슨 처리? 삼각형이잖아. 무슨 처리? 마지막에 2분의 1. 저기 눈에 저기. 당신 오늘 너무 의욕이 없는데 곧단 점수 맞아놓고 2학기 때는 어떻게 하려고? 어? 근데 이거를 공식이 있었죠. 신발끈 공식. 이거 원래 서영대 수학에서 나온 거예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발끈 공식 뭐야?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이 점을 x2, y2라고 하고 이 점을 x3, y3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썼어? 마음에 드는 점 하나 고르세요. 첫 번째. 오케이. 마음에 드는 아니 일단은 좌표를 세로로 쓸 겁니다. x1, y1, x2, y2, x3, y3. 그다음에 처음에 쓴 놈은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처음에 쓴 놈은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저 처음에를 써야 해요. 무조건 그 두 번째.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어. 대신 맨 처음에 쓴 애는 그대로 여기 써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어떻게 해요? 더한다. 더한다. 그럼 굳이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x1 x1, y2, y3 x1, y2, x2, y3, x3, y1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근데 일단 이렇게 곱한 걸 어떻게 한다? 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어떻게 한다? 더한다. 네. 그거를 한쪽으로 해줬으면 어디 쪽도 해주자? 반대를 반대쪽도 해주자. 그래서 반대쪽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어떻게 하자? 빼자. 그래서 저렇게 곱한 거는 x2, y1, x3, y2, x1, y3 이거든. 그래서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어떻게 하자? 빼주자. 그리고 끝이야? 2분의 1. 절대값 치우고 2분의 1 채워주는 이게 심각한 공식이 됐었죠. 이게 지금 굳이 미지수 여러 개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거지만 좌표를 주어졌을 때는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0,0이 있을 때는 금방 할 수 있죠. 곱하기 하면 0이 되니까. 저거 있잖아요. 네. 저거 선행이에요. 선형대 수학이야 원래는. 근데 어차피 안 보고 났어요. 왜? 뭘 개꿀이 어차피 못 맞추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원 질문 있으실까요? 가게 이름이고요. 없으시면 안할 줄 알 것 같아요. 네 없으시면 원해원 표시 가볼게요. 뭐라고요? 원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이죠? 아, 엄마는 이 운명이 싫어서. 그쵸? 원해원 표시 원의 정의가 뭐예요? 원은 한 점을 기준으로 네? 봐봐. 한 점점으로부터 얘 가만히 있는 거야. 점점 한 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동점이야. 움직인 점이야. 왜 움직인 점이냐면 여기 값도 되고 여기 값도 되고 이러니까 한 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동점들을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다 이어준 거라. 무관계를 모은 거야. 그걸 고급진 표현으로 뒤에 나오지만 뭐라고 불러요? 집합이라고 그러죠. 아, 그래서 한 점점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걔네들 다 모은 거잖아 이렇게. 아니야? 그 점점을 A콤마 B라고 할게.
너는 움직이니까 x, y라고 할게. 그럼 같은 거리라며. 그 같은 거리가 얼마예요? 레디우스 반지름을 보여줘. 근데 거리는 같다며. 그러면 얘네들이 항상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돼요?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이거를 만족해야 되잖아 항상. 루트 씌운 게 r이야. 양면 제곱하면 r 제곱이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될까요? 근데 이것도 잠깐만, 이 이름을 지어주자. 제 원의 가운데 있어.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이라고 부르겠어요.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해서. 중심이에요? 중점이 아니라. 헤이 아, 중점은 기억났어. 같은 거 1대1로 내놓는 게 중점이야. 뒤지고 싶어요. 아니, 기회. 오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뭐 알 수 있는 거, 중심이 얼마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쓰면 중학교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A콤마입니다. 우리가 그거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괄호 안을 뭐로 만드는가? 괄호 안을 영어로 만드는가? 그게 뭐인 거야? 중심. 중점이 아니라요. 헤이 중심이라고. 오케이? 반지름은요? 반지름은 R 제곱이 아니라 제 루트식은 네, R이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원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뭐예요?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잠깐만, 바로 5분 전에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 필요한 재료 누구였어요? 두 개. 기울기랑 기울기랑 점이랑 한 점이. 근데 그 한 점이 지나가는 한 점이에요.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이랑 중심.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때는 그 두 개를 찾아놓고 풀어야 돼요. 조금만 알면 다 풀려. 그러진 않던데요? 당신 푸는 거 보니까. 아쉽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신 것처럼 바로바로 나오잖아.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걸 뭐라 불러요? 지금 이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걸. 아까도 했잖아. 구하기 쉬운 평균 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쟤네를 싸그리 전개해. 그러면 약간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약간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좀 예쁘게 정리하면. 맞나요?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중심 내고 원의 얘를 저걸 바꿔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지. 이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계속 연습하던 2차 함수 나왔을 때 계속 연습하는 거 아니야? P 플러스 Q, P, Q 꼴로 만드는 거, X 플러스 P, J 플러스 Q. 그것처럼 연습하시면 되는데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왜요? 그래서 빨리 구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마이너스 2분의 A. 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친구를 2로 나누고 9 바꿔요. 그리고 얘도 2로 나누고 9 바꿔요. 이게 원의 중심을 빠르게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걸 4분의 A 뭐 이렇게 공식을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건 어떻게 구해요? 방금 구해가지고 막 김이 모락모락 막 따끈따끈한 애야. 그 따끈따끈한 애들을 편의상 네모랑 세모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 따끈따끈한 애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수를 뺀다야. 상수를 뺀다. 그리고 루트 씌워주면 그게 뭐가 뭐야? 반지름을 구하는 거야.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제곱 이게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중심 제곱에서 더한 다음에 상수 빼준다. 상수 빼준다. 이해하셨죠? 그냥 상수 빼는 게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여기 있는 상수 아 빼요. 맞구나. 저 밑에는 그거구나. 네. 빡치게 하지 말아요. 장난이고. 기억이 안 나.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게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특수한 케이스들 얘기해보죠. 얘가 만약에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아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축이 더 많아 이거.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거는 뭐 하면 되는 거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우리가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두 직선의 교점은 이거지. 여길 지나가는 직선은 몇 개예요? 셀수 없이. 무수히 많죠. 네. 무수히 많잖아. 그럼 걔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거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네모는 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모는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내가 만든 이 직선은 네모는 0이라는 걸 만족해야 되고 그 점은 세모는 0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연립방정식 풀듯이 네모 k 곱하기 세모는 0으로 표현하기로 거야. 그러면 봐봐. 어차피 네모는 뭐야? 네모는 0이야. 네모는 네모가 아니라. 그럼 여기 0이야. 여기 0이야. 와!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안 해. 하지. 그리고 왜 네모는 0, 세모는 0 둘 다 말할 수 있어요? 둘 다 만족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뭐로 내기로 했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둘 중에 하나의 k를 곱한 걸로 나타내기로 했어.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도 특별히 2,3을 지나는 애를 구해라 라고 하면 하나는 특정이 되지.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여기 xy랑 여기 xy에 2하고 3을 대입하면 k값이 나올 거고 그 k값을 대입하면은 위에는 직선이 하나 나오겠지. 이해했어요? 그럼 생각해봐. 얘가 네모는 0이야. 원의 방정식은 x제곱을 해서 y제곱은 r제곱 아니에요? 그 r제곱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는 0으로 만든 거야. 왜냐면 세모는 0이라고 해. 그러면 이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라고 하면 그럼 이것도 뭐라고 하면 돼? 네모 k 세모는 0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해 안 돼요? 그럼 이게 뭘 구하는 거야? 원래는 똑같잖아. 왼쪽 오른쪽이 왼쪽에서 뭐 구하는 거였어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교점을 지나가는 교점을 지나가는 원. 네, 원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이거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k가 만약에 x 그 얘기는 네모랑 세모가 어떻게 나가는 얘기예요? 빼나가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생각해요. 얘도 똑같다. 그럼 빼면 x제곱 y제곱 어떻게 돼? 날라가요. 그러면 2차식이 없는 1차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의 방정식인 거야?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두 원을 뺀다는 얘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건 뭐다?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순서는 상관없고 빼고 가랑 똑같다. 이해했어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그 다음 이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있죠. 잠깐만, 원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게 궁금해졌어요. 앞에 배운 게 뭐였죠? 원 앞에? 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어. 원 찌그러졌는데? 오늘 내가 먹은 감자같이 생긴 거. 원이 있어요. 근데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는 한 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접한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 상황은 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황은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물론 x제곱 y제곱 섞여있지만
얘는 몇 차식이야? 자, 그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연립하면 기분이요. 그치. 그래서 300씩 B가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B라고 할게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 두 개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반대로 얘가 이렇게 됐어요. 즉 이건 어떤 상황이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을 때는 800씩 B가 해가 없어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돼. 또 다른 방법은 D가 R보다 크다. 그쵸, 더 멀리 가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그때는 800씩 B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교점 두 개 생겨야 되니까 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됐어요. 아폴로니우스원이나 극선의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볼게요. 앞으로는 연습 뭔가 들어봤던 것 같은데. M 대 N으로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이 지름이 안 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그리스 영화 시나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기본적인 거 먼저 볼게요. 기본적인 내용. 이게 뭐지? 갑자기 생긴 거 같지?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더 신나는 평행 이동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A, B라는 애가 있어요. 그거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어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이 이동했어요. 그 이동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점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동한 좌표만큼 어떻게 하게 됐어요? 뺀다. 더하기 될 거예요. 그게 도형의 방정식으로 주어졌어. 즉 식으로 주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걔는 어떻게 바뀌어요? 뺀다. x 빼기 p, y 빼기 q 이렇게 뭘 적극적으로 이용하냐? 괄호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을까요? 이게 이제 평행 이동이었죠. 기억났어요. 갑자기? 네. 점은 더. 네. 직선은 뺀다.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를 이거는 점을 잡고 져져 있는 거고 이거는 식으로 져져 있어. 식으로 져져 있는 거를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누가 들어가 있는 식이야. 네? 미지수가 누구랑 누구예요? 미주가. 네. x랑 y가 미지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방금 얘기했어요. 도형의 방정식으로 주어질 때, 식으로 주어질 때는 더하는 거다, 빼는 거다. 도형으로 주었을 때 빼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x-p, y-q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위에 거를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밑에 거고 대부분의 개념서들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대칭. 대칭은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대칭시킨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거기 입각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A, B가 있어요. 근데 걔를 X축 대칭을 시켰어요. 그러면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겠어요? X축 대충 1 했으면 Y축 Y예요. 네, 그래서 얘는 A, B가 되겠죠? 예. 약간 반대쪽이 바뀐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좀 더 생각하기 쉽겠죠. 그럼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B가 되죠. X축 대칭, Y축 대칭 둘 다 하고 싶어. 그러면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고 하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S 그러면 원점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B가 마이너스 둘 다 보고 바뀐다. 그러니까 보통 교과서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아쉽죠? 선대칭 Y는 X 대칭 B에 둘이 바뀝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입니다. 바꾸고 마이너스 그렇죠. 부호도 바뀐다. 될까요? 그 다음에 전대칭은 어떻게 돼요? 선대칭은 좀 복잡하게 생겼던 네. 뭘 이용한다? 그거 시야를 중점을 이용한다. 진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여기 A, B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동할 거야. 어떤 점에 대해서? 즉 대칭점이죠. 그 대칭점이 만약에 P, Q야.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생 같아야 되니까 2P-A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는 2Q-B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점이 대칭점이 대칭하는 점이죠. 대칭점이 중점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럼 선대칭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점이 자리 없으니까 수직 이등분선인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뭐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어. 이해를 못했구만. 선대칭인데 왜 직선이랑 직선이 있어? 정신 안 차리지? 이 선에 대해서 얘랑 대칭이에요. 아이 그러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가 뭐다? 네, 이렇게 되고 얘네들의 기울기에 수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러면 하나의 기울기가 n이고 하나의 기울기가 n''이라고 했을 때 그 두 개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알고 계실 테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게 우리가 대칭 이동까지 한 거다. 여기서 괜찮아요? 네 네.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도형 이동까지 다 봤는데요. 그렇게 마무리하면 도형 이동까지 다 봤는데 내가 쭉 오랫동안 고2, 고3 수업을 해봤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나오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연히 배워야 되는데 너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친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된다. 뭐냐? N기 때 한번 정리해드리긴 했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 뭐가요? N기 때 정리 한번 해줬어요. 이거 지금 하려는 얘기. 근데 뭐 그때 맨날 뭐 민재나 투닥거리는 게 했지. 잘렸다 뭐 얘기할 거냐면 f x 더하기 a랑 f x랑 같다. 이거랑 f x 더하기 a랑 f 근데 좀 더 자주 나오는 형태로 써보자. 이렇게 말고 자주 나오는 형태로 써볼게요. 둘의 차이가 있죠. 위가 무슨 뜻이야? A일 때마다
이렇게 돼요. 똑같다. 네, 그러니까 방금 내가 스포를 했죠. 주기가 A라는 거. 밑에 거는 A를 기준으로 A보다 덜 간 거랑 더 간 거랑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모든 그래프가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이건 무슨 뜻이다. X는 A의 뭐다? X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맞춰. 그래서 이 표현을 살짝 어떻게 바꾸기도 하냐면 이 표현을 F 2A 더하기 X는 F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해석하자. 어떻게?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알맹이끼리 더해요. 네, 2로 나눠. 그거의 대칭이야. 우리 더한 거를 한 거의 대칭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좀 더 쉽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근데 FA 더하기 X가 있고요. FA 마이너스 X가 있어. 그럼 얘는 X 값이 뭐의 대칭이에요? A의 대칭이죠. 근데 걔네들 지금 상태는 Y 값이야. 걔네들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가 B가 된다. 그러면 X 값도 대칭인데 Y 값의 가운데 B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X 값도 대칭이고 Y 값도 가운데 점 B에 대해서 대칭이야.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실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고등학생이지만 2학년, 3학년 때 나오는 모의고사. fx가 3차함수예요. 근데 f 2 더하기 x 더하기 f 2 마이너스 x는 10을 만족한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다. 하나 더 하자. 숫자 문항 2개. 2, 3. 2, 3 밀고 있군요. F보다 F는 한번 만족한다. 2, 3. 이랬을 때 F 0의 값을 구하시오. 이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일단은 지금 이거 3학년 내용, 2, 3학년 내용이긴 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일단 이 해석이 돼야 된다. 이 해석이 1학년 수업이라고. 그럼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 알맹이끼리 더하면 뭐예요? 말이 안 되네. 알맹이끼리 더하면 뭐야? 2, 4요. 늘 2로 나누면 F1으로 틀렸어요. F2는 5? 벌써 틀린 거 아니에요? 왜 F2는 뭐야? 0 넣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죠. 이건 네가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거 무슨 뜻이야? ES 대치 아니 정확히 말해야지. 2, 10에서 아니지 2, 20에서 2, 5에서 근데 2로 나누는 거야. 아까 2,5에 그러니까 점 2,5에 대해서 대칭인 친구예요. 근데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가 2,5에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2,5라는 얘기 아니야? 뭐 알려준 거다? 변곡점을 알려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2를 대입하면 5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1이야. 여기는 몰라.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지금처럼 빨리 푸는 거고 아니 너무 쉽네.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푸는 거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할 수 있다. 0대2 가면 F 무슨 F 뭐는 뭐 F 뭐는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개념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모친 거 보자마자 아 2,5의 대칭이구나. 그게 바로 빡 와야 돼.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 2학년 3학년 것도 풀잖아 지금. 그거 알고 있으면 물론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점대칭이라는 표현을 바로 팍 캐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을까요? 네, 저거 3개 헷갈리지 마세요 제발. 아유 기억 완료. 자 여기까지가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집합하고 명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힘드세요? 네. 원래 힘들어요. 이 쉬는 시간을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저밖에 없는데.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게 어딨어. 좀 배고파지고. 일단은 5분만 쉬었다 집합하고 그리고 조금 길게. 아 그래요? 네. 차.